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공동진행자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끼리 할 때도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초대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 모처럼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세 명의 목소리 듣는 것도 괜찮다는 괜찮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섭외 실패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줄 서 있죠, 사실은. 줄서 여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싶어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선별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은 안 찾잖아요, 우리가. 약한 사람? 예.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상하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머니 얘기를 한번. 네네네네. 그것도 블랙머니, 수상한 돈. 수상한 돈. 검은 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간에 돈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건 범죄죠, 범죄. 그렇죠. 이건 뭐 심각한 거죠, 사실. 뇌물죄. 국고 국고 손실죄. 손실죄. 예. 이런 검은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요. 더불어서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1,200여 개 차명계좌. 금액이 4조 5천억. 후. 감이 안 옵니다. 4조. 예, 감이 안 와요. 한국은행입니까? 그러니까요. 와. 혹시 그 박 변호사 통장에 한 4,500만 원 정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450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왜요? 어디다 쓰는데요? 아내 명의로 다 돼 있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삶이. 용돈 받고 다닌답니다. 네. 어쨌든 4조 5천억이 넘는 이 돈이 실명 전환을 거치지 않고 다 찾아갔습니다. 이건희 회장 쪽에서. 세금 문제 될 것 같은데. 세금 문제면 세금 내야죠. 그죠? 근데 안 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방송 스타트!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오늘의 총정리는 수상한 돈. 먼저 해볼 얘기는 역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아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지금 받았다 자백을 했어, 이재만이. 그렇죠. 이재만이 의외로 좀 빨리 자백한 것 같아요. 그만큼 증거가 확실했다는. 그러니까 또, 예. 이게 부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애매모호하든지 뭔가 부인할 거리가 있다면 부인하는데 이재만이 검찰청 들어가자마자 자백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너무나 완벽하다, 증거가. 이현수 전 기술실장이 제시한 증거가 완벽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럼 우리 홍상희 기자가 네. 한번 간략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는 국정원 돈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경위, 예. 목적, 배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앞서 박변이 얘기한 것처럼 안전비서관하고 이전 비서관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매달 1억 원씩 많다. 기가 막히네요. 예. 매달 1억 원씩 모두 4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여기서 스탑. 4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가 지금 혀를 찰 정도로 놀랐던 거는 이건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 세금이지.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국민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받고 그것도 뭐 007 가방에 5만 원짜리로 현금으로 뽑아가. 1억 넣어가지고 매달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고 사인방에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요. 네. 안전비서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이죠. 국정원에 연락해서 안 되겠다. 고마자. 당분간 돈 전달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자, 네. 이게 자기들이 쭉 받다가 지난해 7월에 안 되겠다. 당분간 돈 전달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지난해 7월이면 미르 또 그렇죠. K스포츠 그렇죠. 재단 보도될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일보하고 TV조선 또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네. 또 우리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 JTBC 이래서 막 나올 때거든요. 막 나올 때니까
조금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그만해라고 했던데 앞으로 돈을 주지 말아라고 한 것은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사실은 이게 또 예언 방송이 돼서 안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영장이 발부가 아직 안 됐어요. 안봉근 녹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인데 제가 예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될 무렵에는 구속이 돼 있을 겁니다. 구속돼 있죠. 요건 방법이 당연하죠. 없어요. 네. 이제껏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 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돈 받았던 정황도 없었고 지금은 현금으로 또 받았고 대가성 부분인데 대가성은 사실은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돈 거래한다는 게 당연히 대가라고 봐야 되고 대가성 입증 안 됐다 하더라도 국고 손실자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제가 감히 예언을 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먼저 돈을 국정원에 요구했다는 점을 그렇죠. 주시를 하고 이 돈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우리가 정거장이냐 아니면 최종 목적지냐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이 금액도 다 드러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더 많을 수 있죠. 훨씬 빙산의 일각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 정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 확보한 진술 중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죠.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이 상납 의혹이 어디로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거죠. 크죠. 크고 저는 딱 두 가지 같아요. 이 문고리 3인방이 본인도 좀 먹기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정거장도 하고 정책력도 되고 이랬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지금 1억 원 말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돈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가 국정에서 받았다고 이제 이전 비서관이 검찰에 얘기했어요. 얘기한 본인이 거죠. 깔끔하게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자 봅시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다면 네. 창구는 하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안 대통령이면 받죠. 당연히 창구를 하나로 해요. 세 개로 그러니까 창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밀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누가 합니까? 근데 창구를 3개로 할 사람이 그렇죠. 누가 있노? 창구를 왜 세 개로 합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박근혜가 지시를 했는 증거는 전혀 없고 지금까지 박근혜가 재판에서 했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내가 지시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만의 증언, 박근혜 증언이 부딪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박근혜가 정말 이상하게 창구를 3개에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게 말이 맞는 게. 그리고 네. 박분이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강남과 잠실일대 그렇죠. 아파트를 하나씩 샀잖아요. 부러워요. 2014년입니다. 이 사람들 깔끔해요. 2014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삼성동 아니면 서초동 네. 이런 데서 서초구 이런 데서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7억에서 9억 원대의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제가 정황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5년에 이 세 분이 나란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네. 이전 비서관은 4억 2천만 원짜리 상당의 서초구 잠원동 한신 아파트, 안전 비서관은 7,300만 원짜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7억 7,300에 돼 있어. 7억 7,300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저한테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7,300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해요. 7억 7,300만 원. 그렇죠. 정전 비서관은 4억 6,500만 원 상당의 삼성동 아파트를 약속이나 한 듯이 이상하죠. 2015년에 사들였어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이 부분 들여다보겠죠. 이거는 무조건 들여다봐야 되고 아파트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쉬워요. 사실은 매입자금 추적을 해야 되고 그게 약간 이상한 돈 뭉치들이 발견되면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들 제가 듣기로는 월급 말고 떡값 얼마 좀 받은 거 빼고는 받은 게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 갑자기 9억이나 7억 돈이 어떻게 생겨?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게 되고 그걸 추적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확인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만 이 정도 되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또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그중에 지금 밝혀진 것만 40억 요런 돈을 청와대에 줬다고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친 게 있습니다. 왜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딱 거기랑 시기가 맞물리거든요. 2013년도입니다. 그렇죠. 4월부터. 예. 탁 맞물리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댓글 사건을 인해서 그렇죠.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털고 갈 수도 있었어. 그게 어쩌면 맞죠. 통수권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완비하겠다. 그렇죠. 대국민 약속하고 그러면서 지지율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서 잘못을 했던 전 정부의 국정원 사람들 다 칠 필요도 없어. 몇 명만 사표 받으면요. 옷대가리들. 깔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돈을 받았으니까 못하는 국정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아구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정말로 국정원에서 미리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예를 들어서 MB 때 했던 방식 그대로 국정원 고위층에서 다가가가지고 우리도 원래 전 정권도 받았다. 지금 받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다 보니까 뭔가 꽁꽁이가 돼가지고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죠. 합리적 의심인데 사실 그 사람들 말고도 지금 조윤선 정무수석과 현기한 수석도 매달 500씩 네. 이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 참. 이 500이란 금액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금 500. 우리 현금 500 어디서 쓸까요? 어디 썼을까요? 계좌 500 아니고? 아니, 계좌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네. 내가 공무원으로서 현금 500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어디다 쓸까요? 내 같으면 한 50씩 나눠서 10명은 나눠주겠다. 아니, 나쁜 짓을 쓴다면. 예. 내가 역할이 정무수석이라면. 정무수석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우리 시장 얘기를 하면 밥 사주는 거잖아. 정치인들하고 밥 먹고 얘기 나누는데. 그걸 포장해서 소통화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 돈이 필요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그 식사가 세금으로 어떤 체크가 안 되는, 용처가 체크가 안 되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500 정도가 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밥 10번 사 먹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한데 그렇게 500이 의미가 있는 거야. 정무수석한테는 그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저는 있다. 예. 그리고 또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박 변호사가 40억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밝혀졌어요. 벌써요? 국정원이 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TK 지역에. 그건 벌써 밝혀졌죠. 그러니까 20번 정도. 예. 5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 이거는 벌써 용처 파악하다 보니까 2016년 4.13 총선. 네. 총선 후 넉 달 지나서 이게 돈이 5억이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어요. 네. 알고 보니까 못 준 거야. 넉 달 후에 줬고 왜 줬는가 보니까 청와대가 TK 지역의 지역구별 네. 의원의 당선 가능성 네. 자기 의원들 그거 파악한다고 여론조사하면서 5억을 줬는 거를 뒤늦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 20번 했으니까 네. 처음에는 10억 요구했는데 깎아가지고 5억 줬다 그래요. 10억짜리였죠. 그리고 그 사람도 MB인가 하여튼 무슨 그래요.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런데 깎아서 5억을 줬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의뢰를 했으면 청와대 돈으로 주고 영수증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특수활동비를 했을까요?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군요. 불법이죠. 정상적이면 돈 있어요. 돈 없습니까? 거짓입니까? 청와대가? 돈 있어요. 돈이 그거를 안 밝히고 싶고 남한테 안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죠. 이건 정치 개입이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네.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의 기준으로 본다면 4,930억 그러니까 5천억 원에 가까워요. 매년. 네. 그런데 이 돈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세금을 5천억인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한 50억 썼어요. 그렇죠. 청와대에만. 네. 근데 과연 50억이 또 전부일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지. 5천억이면 실제로 이걸 어디서 쓰라고 줬냐면 북한 그거 잡았고 그렇죠. 도청하고 해킹하고 북한 쪽 뭐 그런 거 하라고 지금 공작원들, 휴민트들 그 사람들 하려고 했던 돈인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절반 아니면 아주 많은 수가 정치 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인데 왜 이 돈을 007 가방으로 1억씩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받았는지.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네. 봐봐요. 정부 기관끼리 하면 계좌로 받아요. 무슨 현금을 왜 받습니까? 그 현금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은 뭔가 꿀린다는 거고 또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 현금 그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가정보원법 제12조를 보면 네. 국정원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산출 내역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도 그거에 비공개로 따라서. 돼 있어요. 그런 법적인 허점을 이용한 거죠. 이제 이거를 봐서 이 얘기는 우리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이게 오래된 간행인지 아니면 MB 때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올 때부터는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권에서 요구한 건지 국정원 조직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줬는 건지 이런 거 자체를 다 지금 살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뭐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공공실 가방에 돈다발. 그리고 이번 아까 얘기했던 그 여론조사 업체 대표한테는 돈 줄 때 청와대 뒷산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CCTV 없는 곳에서 거기 맨날 다 다녔는데 왜 못 봤을까? 이건 뭐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국정원에서 본인들도 하면서 웃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줬다는데 말이 되나? 그 대표가 이제 이모 씨 네. 아직 안 밝혀졌죠? 아직 오픈 안 되진 않았죠? 네, 오픈 안 이모 됐습니다. 씨라고 해도 되죠? 이모신 됩니다. 네. 네. 이모 씨가 청와대 있다가 나와가지고 네. 뭐 그런 여론 회사 차리고 종편에 자주 출연하고 네. 뭐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YTN에도 출연하고 뭐 그랬었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세요. 죄송해요. YTN 대표로서. 대표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난 또 무서워. 뭐가 나올까? 나는 지금 이제 이거를 만약에 더 나오면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게이트, 예. 국정원 게이트가 될 수도 국정원 있어요. 게이트가 되면 이제껏 우리가 게이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뭐 차태기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차원을 달리해요. 네. 이거는 어쩌면 저는 이거 만약에 이게 다 밝혀진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전 비서관의 증언대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시켜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 네.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 어디 썼는지도. 네.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42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자금을 자기 혼자 그냥 주머니 넣는 인마이 포켓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정치 자금. 그래서 뭐 자기랑 친한 뭐 의원들한테 뭐 선거 자금을 쓰라고 줬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게 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도 체크를 못하는 걸 갖고 결국은 통치 자금으로 청와대가 뺏어가지고 또 자기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친박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정치인들한테 포섭하기 위해서 뿌렸다. 이게 게이트잖아요. 이래 아니 된다면 그리고 네. 이래 된다면 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이걸 들어요. 그리고 파다 보면은 네. 이전 정권에서도 했다는 아니, 주장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MB 쪽도 그렇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 그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안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본인이. 라디오 김원재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들어갔을 때 네. 공보수석 산하 연관기관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코바코니 언론재단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돈 받지 마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절대 안 받았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원래 그 국정원장하고 대통령하고의 독대.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네.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지시 안 받아요. 네. 안 받아도 돼. 네. 보고도 안 해요. 네. 무조건 대통령만. 그래서 대통령하고 독대가 정례적으로 있었어요. 이거를 없앤 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독대도 안 받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일이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또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원세훈이잖아. 얘기네요. 그러니까. MB 정권에서 독대를 부활시켰거든. 네. 부활시켰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예전 권위주의 정부 때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YS 김영삼 때 아마 공존했거나 없애려고 했을 것 같고 DJ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때는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세훈 때 또 보수 정권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활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리고 이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옷값을 막 대신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병원비도 내주고. 그건 얘기가 있죠, 지금. 이용주 의원 얘기했어요. 네, 직접 얘기했습니까? 그게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아니 가능성이 이거는 있다는 뭐 거야.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탄핵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애매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제 생각이긴 한데 검찰이 좀 많이 확보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증거를.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10분의 1 정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장을 특히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도 전직 국정원장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정무수석들 비롯해서. 그래서 사실 벌써부터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특히 이영선이나 그 행정관들,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썼던 돈들에 대해서 되게 소명하기가 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 요거까지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대로 이재만이나 안봉근이 검찰 조사 들어가자마자 다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저도 뭐 군 검사를 해가지고 아는데 정말 암만 그 좀도둑도 일단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피의자 신문 하잖아요. 무조건 안 했대. 안 했다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라 그럽니다. 이런 범죄를. 그렇죠. 횡령이나 뇌물 같은 범죄. 이런 범죄는 옆에서 와서 대지를 해가지고 누가 줬다고 안만 켜도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범죄에서 자백하는 경우가 언제 자백하냐면 녹취 자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비장부라 그래요. 공식 장부 말고 비밀로 적은 장부 같은 게 나왔을 때, 예. 영수증 같은 거 나왔을 때 예. 거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재만이 조사받으러 가자마자 불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이재만을 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검찰이 법원에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바로 나왔단 말이죠. 바로 나왔죠. 아니 그 판사가 사실은 판사는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권력형 지금 어떤 적폐성찬 이런 거는 쉽게 영장을 또 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체포영장 바로 나왔죠. 그것도 1년간 영장을 못 내던 이재만 안봉근을 바로 냈어요. 그리고 압수영장도 전직 국정원장 3명입니다. 정무수석하고. 낼 수 없어요. 냈다는 거 봤을 때는 판사가 봤을 때는 이야 이게 그러고 소명이라고 증거자를 붙입니다. 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는 당연히 안 갔지만 정부에서는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쓰는 걸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규모와 사용 내역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국가에서 어떤 요원이 정보 활동을 하다가 2천만 원 썼다. 네. 그러면은 국정원 내부에 세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물이니까요. 뇌물을 기록하고 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렇게 쓰라고 준 건데 특수활동비를 왜 그렇게 쓰냐면 이게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되게 공작 활동을 했는데 그 돈을 그 뭐 예산 결제받고 하는 이상하잖아. 그렇게 쓰라고 줬는데 이 뇌물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거예요. 아무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써요.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들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드러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정권이 바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런 게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도덕적 같은데. 해이도 아니야. 범죄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저기 정권도 바뀌고 이게 나라냐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예. 그래도 약간은 나는 보수 쪽에 예. 어느 정도의 틀을 지키면서 했을 거라고는 진짜 좀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어. 최소한의 믿음. 예. 요번에 이 특수활동비 나오면서 다 깨졌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에 그 어떤 믿음도 깨질 정도로 진짜 이게 나라냐? 이게 사람들이냐? 이거 무슨 도둑놈들한테 그 표현했죠? 생선을 맡겨놨다? 예. 누가 그 얘기, 정치인 중에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꼴인 거예요. 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다스리지. 왜 이 사람들한테 이 간접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임하고 맡기고 믿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도둑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보를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될 세금으로 만든 특수활동비가 용돈 쓰듯이 사용이 됐다라면 네.
충격적인 지금 사건은- 용돈이 사용됐어요. 그게 일부인지 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현금으로 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에 의해서 있었다면? 사용이 됐다면 또 이것이 옷값이나 음. 피부 시술이나 이런 데 쓰였다면 나 우리 진짜 막 국민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력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법치국가 맞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민주국가 맞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이 돌아가야 듭니다.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검찰 수사는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원장들, 네. 예. 국정원장들 있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분들 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니까. 그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순서대로 가려 그러면 지금 이재만한테 줬던 사람이 이현수라는 거잖아요. 이현수가 누구 지시받고 줬냐면 국정원장들 지시를 받고 간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예요. 이 사람들 집도 별로 압수수색했고요. 네. 이 사람 조사 들어갑니다. 3명. 그러니까 네. 특수활동비가 네. 아무리 영수증이 필요 없고 국회 보고하지 않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정원장한테는 보고하거든. 국정원장은 알고 이것도 모르면 더 그렇죠. 가관이고. 근데 국정원장이 원장님 청와대에 돈 줘야 됩니다. 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으니까 이 국정원장 집들 압수수색 당한 거고. 예.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해볼게요. 수사 경험상. 네. 이 세 사람이 이제 피의자 소환을 받을 겁니다. 네. 이 세 사람들은 정보기관의 장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세 사람, 특히 남재준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원장이었는데 그 전직 정권, 원세훈이겠죠. 거기서도 돈이 오갔을 수 있겠죠.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특수활동비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살 방법은 드러난 거 말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할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증거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그러면 또 MB 쪽에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MB 때부터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상등 라인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렇다면 또 그쪽에서 또 다른 또 증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돼요. 딱 보면서 야 저쪽에서 하던데 하면 또 이쪽에서 또 증거를 갖고 오고요. 저기서 하던데 하면 또 증거를 갖고 오고. 그러니까 되게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리고 왜 커질 가능성이 있냐? 이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이 입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돈을 또 다 관리했지만 직접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걸 털어놓느냐? 나는 살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나는 살아봅시다. 살았잖아 또 결국.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왔어 이 사람은. 다른 분들은 다 가시든가 말든가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좀 다른 얘기인데 마약 사건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마약 사건을 하면 마약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랑 같이 마약했던 사람을 네.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사건 하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만 불어주면 돼요. 예. 근데 불 때마다 형이 좀 깎여지거든요. 너무 많이 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피해자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그 피고인이죠. 좀 그만해야 되는데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글로 들어가잖아요. 술술 불죠. 술술 불어요. 자, 보십시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아닌 사람은 장시호밖에 없습니다. 장시호만 나와 있어요. 왜? 수사에 적극 그렇죠. 협조했거든. 적극 협조했죠. 그리고 정유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적이라도. 편안합니다. 뭐 실제 편안하잖아요. 네. 깡총깡총 뛰어서 그 네, 들어가는 모습 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새벽에 네. 그것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글쎄요. 알걸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추명호 국장인가요? 추국장. 추국장. 추국장이 영장 기각되는데 이번에 검찰이 다시 한번 친다 그래요. 예. 추국장이 전달책이었습니다. 돈도 전달하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도 방법이 없죠. 근데 추국장이 이 우병우 수석이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오른팔이죠. 오른팔 수석에. 이번에 또 한 개 밝혀진 게 뭐냐면 왜 그 국정농단 사건이 막 시작되고 그랬을 때 누구죠?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 예. 이석수 감찰관 문제가 터졌을 때 우병우와 이 추명호가 한 2주간 3주간 수백 차례를 통화를 했대요. 수백 차례. 네.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렇죠. 근데 추국장이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럼 우병우한테는
안 전달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다른 수석들은 돈 다 받았다고요? 네. 500만 원씩이라도 500만 원씩을 다 받았죠.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 수석은 딱 500만 원만 받고 끝냈을까? 하여튼 이 문제는 오병우 예. 수석은 구속영장은 초읽기에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껏 잘 피해 나갔는데 그렇죠. 잘 피해 나갔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천하의 뭐 법꾸라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요거 피하기는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요 사건에서 가장 그 마지막 직전에는 우병우까지 간다. 우병우 수석 지금 딴 거로 재판받고 있는데 뭐 영장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봅니다. 라디오 방송이라서 제가 이런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겹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네. 까도 끝이 아니 근데 없어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송을 좀 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그렇고 뭐 홍상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말하기 싫어요. 아, 근데 너무. 도려내야 돼요. 근데 썩은 그렇죠. 부분 도려내야 네. 돼. 그거 우리 기억나요? 네. 우리가 옛날에 친일 청산하지를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 역사적 반복이 그때도 우리 반민특위 같은 거 하다가 뭐 실패했죠. 뭔가 그 실패를 하고 계속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게 또 이런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아유 산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거를 제대로 정말 가위로 메스로 도려내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국민과 이 나라와 법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그러니까요. 짓들을 한 그러니까 건지 정말 지겹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일어났어요. 사실은 전 스스로 좀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법치거든요. 그 법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보수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 도적군 도둑입니다. 도둑. 나라 살림 뺏어 먹으려 하는 도둑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싶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잖아요. 중앙정보부잖아요, 맨 처음에. 네, 제일 처음 그래서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가 너무나 많이 국민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해서 네. 안기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안전기획부로 바꿨죠. 그런데 안기부도 똑같이 네. 행동을 해가지고 국정원으로 바꿨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안기부 때랑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그냥 같아요. 없애면 안 될까요? 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없애고 뭐 방법 없을까? 나는 그거 국정원의 좀 개혁 이참에 네. 국정원의 제 개혁 말이요.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북 파트하고 해외 파트만 그러니까.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내부에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 대북에 뭐 정보 아는 거 보면 다 걸리고 엉뚱한 아니 뭐 김정일 죽은 것도 모르는데 모르고 그런 거나 좀 제대로 거기 돈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아니 5천억 이래 준 게 그거 알아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밥 사 먹으러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답게. 일개 그룹 특정 그룹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개 그룹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정원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말이 됩니까?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를 매년 5천원씩 쓰면서 말이 되냐고요. 개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귀결은 국정원 개혁으로 가는데 네. 그 과정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예. 그걸 밝히지 않으면 또 개혁이 당연하죠. 제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숨겨도 되나 보다 이런 네. 설레를 남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정원이 거기까지 네. 하고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회장님의 차명 계좌. 아까 모두에서 언급한 4조 5천억. 홍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2008년 4조 5천억? 이게 네. 2008년 얘기가 9년 만에 다시 알려진 네.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에 물었어요. 이 삼성 특검 수사 당시에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 여부가 어떻게 되냐. 대답을 보니까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 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모두 1,021개의 계좌가 있었는데 이 중에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가 증권 계좌였는데 이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 하나 빼고는 다 해지가 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차명 계좌의 경우에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에 950여 개 중에서 640여 개가 폐쇄됐고 310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잔고 있는 걸 싹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삼성 차명 계좌 있었다는 걸 터졌을 때 삼성 측에서 뭐 일부는 사회하라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얘기했었는데. 약속했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약속 하나도 안 지켜지고요. 싹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 계좌가 있던 거를 사실은 제 돈입니다. 네, 실명으로 바꾸고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진금, 세금은 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작업이 없이 돈만 쏙 빼갔다는 거니까. 실명 전환을 하고 가져가라고 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차명 사람들이 다 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누군가. 예. 계좌의 명의자가 네.
그렇다면 그 빼가서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돌려줬을 거 아니야. 본인은 못 가져. 왜냐면요. 이게 예.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그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법무팀장 폭로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도 모르는 내 계좌에 50억이 들어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 계좌는요. 이름만 김용철이지 아. 도장이랑 비밀번호 관리는 전부 삼성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계좌가 김용철 계좌만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원 1000여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수조 원대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거죠. 폭로를 했죠. 네. 근데 당시 삼성이 뭐라 그랬어요? 삼성그룹의 회사 자금이지만 총수일가 돈은 아니다. 결국 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이 됐었는데 네. 조준웅 특검이었죠. 네. 특검이 됐는데 수사 결과를 결국 삼성 말대로 조금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랬죠. 면죄부를 준 거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제대로 이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근데 그 돼버렸다. 뒤에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 활동 종료 이후에 삼성전자에 특채됐어요. 이건 또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우연일치일까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긴 한데 그죠? 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네.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상하죠? 그 돈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 우리가 클로징 엔딩곡으로 김주혁 씨가 영화 홍반장인가요? 네. 거기에서 불렀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뭐 삼가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네. 예. 그러니까 직접 부르는 노래를 들어준다는 예. 거죠. 네. 김주혁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예.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저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입니다만 팟캐스트 버전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셔서 계속해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방송 라디오 부분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